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봉식입니다. 예, 우리 최봉식 대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예, 윈윈 미디어 TV로 방송이 나갑니다. 네. 전국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12월 3일 밤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네. 비상겸 선포를 했습니다. 예. 6시간 만에 해제했죠. 예.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국회가 난리를 치고 있고 언론이 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최봉식 대기자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네. 상권 분립이 이제 엄격하게 돼 있는데 네. 상권 분립에서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있는데 입법부가 지나치게 네. 힘이 세졌다. 네. 이제 헌법상에서 그 국회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없도록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균형이 예. 대통령과 그 국회의 관계에서 균형을 잃어버렸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이 맘만 먹으면 연합해가지고 그 200석만 되면 그 대통령을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고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균형을 잃어버린 헌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또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한이 주어져서 지금 이제 현 시국의 본질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범죄자, 전과 사범이고 또 뭐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재명. 근데 이재명 방탄 국회에 이것을 위해서 현직 검사를 탄핵하고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고 뭐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행안부 장관을 탄핵하고 막 이렇게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뭐 민주당과 야당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거대 야당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또 뭐 예산을 아예 뭐 감액이 아니라 그냥 전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가 대통령으로서 어렵다 판단을 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종북 세력이 있고 반국가 세력이 있다고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종북 세력 또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비상계엄령을 통해 가지고 그 척결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회 권한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어도 그것을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의결을 하면 그 즉시 해제되도록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실제로 그 국회의원들이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인 190명이 모여서 해제를 하도록 의결을 해서 이제 해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대통령을 이제 탄핵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뭐 야당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나 그 야당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을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사실은 주류를 이루어야 되는데 예, 예. 그렇다면 다 간첩이란 얘기인가요? 글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한동훈 그 대표가 뭐 트로이 목마였었다. 어? 그 자유 우파를 괴멸시키는 트로이 목마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 실제적으로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자당 대통령을 다시 그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겠다. 정지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데 온통 언론이 또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상황을 보면 현 시국의 본질은 뭐 범죄자 이재명 방탄 국회하면서 현직 검사들을 탄핵하고 또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고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뭐 이제 이 판사들을 겁박하고 하는 이런 전국에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이제 제가 이제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접했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수요에 밀려가지고 여러 가지 악법, 특검, 탄핵 이런 거 해도 네. 막아내질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권세나 누리고 명예나 차지하는 웰빙 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막아낸 분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네, 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 겨우겨우 힘겹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이 거대 야당이 그 속에 뭐 종북 세력도 있다고 하고 반국가 세력도 있다고 이제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면은 그 정권이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힘의 균형이 현재도 대통령한테 있지 않습니다. 거대 야당한테 있는 것이지 예, 예. 그 전국의 주도권이 국정의 주도권이 거대 야당한테 있지 대통령이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어떤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탄핵되는 거나 네. 현재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예, 예.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이제 직무가 정지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도 뭐 모든 언론이 대통령이 잘못했다 밀어붙이고 또 민주노총에서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뭐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요 모든 언론에서 뭐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고 사회적인 분위기 네. 또 문자 폭탄이 막 오고 막 이러니까 상당히 위축돼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위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왜냐면 안철수 또 뭐 조경태 의원 또 뭐 소장파 의원 5명 이런 사람들이 뭐 언론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뭐 그 정도만 해도 벌써 7명이지 않습니까? 네. 192석인가요? 야당 전체가? 네, 예. 192석에서 8명만 그러면 200석이 되는 거죠. 200석이 돼서 3분의 2가 돼서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탄핵하게 되면은 즉시로 이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고 네. 또 이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 넘어가면은 헌법재판소가 이제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이 이제 3명이 이제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야당에서 2명, 여당에서 1명 이렇게 추천해야 되는데 이 3명이 추천되지 않아서 임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6명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해서 네. 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업무가 정지되면 나라에 굉장히 심각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결과가 뭐 오늘 막 주가가 막 곤두박질하고 외국에서도 외신 들어오는 거 보면은 예. 여행 자제 국가로 이렇게 여기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심각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가 국회가 정상적으로 통제를 받지 않고 뭐 국회의원들을 체포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총을 쏴서 뭐 강제로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190명이 모여서 계엄령을 해제하도록 의결을 해서 계엄령을 해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온한 상태를 찾아가다가 지금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니까 전국이 좀 요동치고 있고 국민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론조사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론조사 뭐 그거 가지고 탄핵합니까? 그러면 뭐 지금 국민의힘이나 또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50% 넘는 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 해산해야죠. 50%를 못 믿는 당이 왜 저 국민 뜻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은 50% 100%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뭐 여론조사 국정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50% 안 되는 정당은 다 해산돼야죠. 그렇다면요. 조국 혁신당 같은 거 몇 프로나 차지하겠습니까? 그거 없어져야죠. 절대 그 국민 지지도 여론 이런 거에 연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체포 명단이라 그래서 뭐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우 이전까지 막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시작하자마자 비상계엄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간 곳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이제 매체를 막 보면 뭐 아시아투데이라든지 뭐 데일리 뭐 인베스타라든지 뭐 하여간 다른 이렇게 조금 그 우파 성격을 띠는 그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한 게 아니다.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뭐 이제 다 체포될 건데 뭐 이런 얘기 자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함부로 또 하기도 그렇고 그냥 한 것이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 황교안 대표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같이 만났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서 한 얘기는 그거지. 아무 근거도 없이 했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계속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탄핵 열차에 대해서 멈추질 않으니까 멈춰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 마음이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들이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거대 야당에서 뭘 잘못하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면 계속 그 여론이나 매체가 자꾸 그쪽으로 쏠리니까 그리고 지금 거대 야당이 또 얼마나 지금 뭐 거의 중심이 그걸로 넘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비상계엄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다
정지를 시킨 다음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때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아까 처음에 중앙선관위 지금도 중앙선관위가 뭐 이제 소제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을 합해 보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윤 예. 대통령에게 좀 생겼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예. 뭐 아시겠지만 그 윤 대통령 부친 윤기중 어르신이 그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통계학을 해서 통계학. 통계학이요. 그러면 이 통계학을 했다는 얘기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예. 그럼 영향을 좀 받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실패한 뭐 비상계엄이라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거대 야당이나 야권에서 지금 계속 잘못돼 온 것은 그냥 덮어버리고 예, 예. 그냥 뭐 이제 이게 비상계엄 잘못했다. 비상계엄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 본연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나라의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 질서가 지금 혼란스럽다. 혼란스럽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대 야권이 지나치게 예산 폭급뿐만 아니라 장관들을 다 탄핵하고 예. 그 방통위원장도 장관급이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른 것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수적으로는 부족하고 대통령이 일은 못하겠고. 예, 그래서 이런 국정이 마비되는 상태. 마비돼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나온 거를 지금 그 야권에서는 또 언론 플레이도 많이 하고 언론사도 일부는 또 이재명을 또 이렇게 예. 지켜주는 쪽으로 좀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혼란스러워서 예.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이거 나왔죠?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예,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 겁니다. 야, 이때에 이제 언론인으로서 예. 예, 언론사에게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한번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108석입니다. 예. 108석이 이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이 그 표를 줘서 당선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자유우파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당선시킨 사람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스스로 탄핵하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1,600만 표를 받은 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무시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한테 뭐 어떻게 또 서운한 점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우선은 살리고 봐야죠. 그렇죠. 예. 일단은 대통령 선거할 때 그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막 전부 총동원 돼가지고 유세 현장에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정작 대통령이 어려움을 처하면 등을 돌리고 거기에 비수를 꽂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서 엄청난 그 자유 우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었는데 뭐 그 상처를 다시 주겠다. 지금 국회 자체가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그쪽에 사실은 힘을 실리면 균형이 지금도 깨져 있는데 더 깨져서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균형을 잃은 침몰하는 배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정이 균형을 유지하고 상권 분립 이 정신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뭐 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오늘 긴 방송을 할 수가 없고 우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한 거에 대해서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대한민국의 어려운 사정을 하나하나 다 적시를 했잖아요. 예, 예. 그 워딩이 아주 정확합니다. 예, 예. 예, 그런 걸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탄핵 정국으로 하고 내일 이제 결정을 한다 그러는데 순서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잖아요. 예, 예. 그러면 거기서 기각될 확률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가운데서 국민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서 오늘 뭐 짧은 시간에나마 이 어떤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또 전화 받은 얘기 중에 좀 재미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금 막 전화도 해야 되고 문자 폭탄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예. 뭐 지금 민주노총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폭탄을 보낸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온통 그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고 하니까 네. 위축되어 있는 데다가 네. 뭐 문자 오는 것은 막 전부 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업무를 정지해야 된다 이런 뭐 이런 것들만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유우파 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또 나서서 그 바닥 민심은 그런 것만 아니다. 저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밝혀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네. 또 대통령이 또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 또 할만한 상황이었다. 네. 너무 지나쳤다. 그 더불어민주당과 그 야권이 너무 지나친 면이 있었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돼서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 국정이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해야 네. 될 것으로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자, 두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3분 만에 갔던 곳이 중앙선관위라고 하니까 이건 부정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거거든요. 예. 자, 그럼 부정선거는 확실하게 수사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적폐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할 일도 못하게 하고 예산 폭거를 해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적폐 수사 이 두 가지가 이번 기회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정농단 정책청산화자가 막 그 수백 명을 네. 수사해서 다 감옥에 막 넣었잖아요. 감옥에 넣고 그렇게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거를 안 했습니다. 네. 적폐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적폐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지금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정치 보복이니 검찰 독재니 막 이렇게 공격을 뭐 끊임없이 해왔는데 네. 지금 이제 여론과 뭐 여러 가지 이 힘을 얻어서 다시 그들이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수사해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그야말로 이 정치 보복적인 행위를 또 하게 되는 정국이 오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상적으로 왔다 그러면 뭐 MBC도 이제 정상성으로 회복해야 되고 사법부도 정상성으로 회복해야 되고 국회도 정상성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길어졌다 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거대 야당한테 끌려다니도록 돼 있는 이 구조가 정말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올바로 가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길어져 있다. 균형이 상실돼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그러면 더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이루게 될 것이다. 자,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이런 막 복잡한 상황이 되니까 지금이 비상계엄 필요한 때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2월 3일은 연습한 거고 예, 예. 이제 진짜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말은 나올 예, 예. 정도입니다. 그런 예. 말씀이 이제 상당히 그 위험한 설득력 말씀이에요. 있어요. 근데. 위험한 예.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업무를 정지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곳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내려야 된다. 업무 정지시켜야 된다. 업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네. 그런 발언은 예. 사실은 조심해야 될 발언처럼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진짜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꽤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결코 플러스 되는 요인은 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씀 좀 언론에서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대한민국이 이게 정말 어느 때부터인가 정상적으로 거짓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판국에 이번에 어떤 좋은 계기가 돼서 대한민국을 지금 새로 살려내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 우리 이 방송 윈윈 미디어 TV를 통해서 좀 정치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좀 자주 이 방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윈윈 미디어 TV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이제 정치 시사를 여기서 좀 많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봉식 대기자 잘 도와줄 수 있죠? 우리 최봉식 대기자는 공무원 생활도 오래 했고 또 공보관 생활도 하고 이 기자 쪽에 그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반 기자보다 훨씬 좋은 취재를 해와서 방송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은 저녁 되시고 내일 또 한번 우리가 좋은 의견을 좀 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